제가 한 타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곱셈 공식까지만 진행을 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숙제를 잠깐만요, 페이지로 잠깐 얘기해드리면 숙제를 여기 30번이었나? 까지만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31번이군요. 31번까지만 풀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보니까 풀이는 네, 잘했습니다. 잘해오신 것 같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32번 문제, 요 문제 풀이는 나중에 토요일날 이번 주는 알겠죠?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숙제용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풀이하고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안 할 거고, 32번 문제를 저번에 정리한 그 곱셈 공식에 이어서 알겠죠? 요 문제 하나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게 좀 좋은 문제라서 요 문제 하나는 선생님이 풀이를 하고 일단 활용 파트로 가볼게요. 32번 문제 되겠죠? 오늘 풀이부터 해보겠습니다. 32번 보시면 x-y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y-c란 놈은 그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런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cx 이렇게 있습니다. 얘의 값을 구하시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만 가지고 얘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노트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노트를 항상 보면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 노트를 찾아봐도 사실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안에 숨어있는 어떤 그 식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 알겠죠? 요번에 팁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양은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하나 배운 거 있죠? 어디 배웠죠? 요 모양. 여러분 공식 쫙 있을 때 노트 있으면 봐봐. 노트 없는 친구들은 저번에 정리 따로 해준 거 연습장 보셔도 되고요. 요 모양은 어디서 보던 놈 아닙니까? 제곱의 합에다가 곱을 뺀 놈. 그치?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놈이야? 제일 밑에 있는 제일 긴 공식 그쵸? x 플러스 여기 적고 갈게요. 여기 적을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곱의 합에다가 곱을 뺀 놈을 곱하면 뭐가 나왔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z가 나왔죠. 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지금 이놈을 갖다가 쌤이 이제 이 문제를 통해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얘 둘만 가지고 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요거는 내용을 사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응용으로 풀긴 좀 어렵고 여기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요. 요거 좀 먼저 얘기 좀 할게요. 팁으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dx는요. 쌤 얘 가지고 식 정리를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은근 자주 쓰이는 문제인데 요걸 건드리면 이제 보통은 조금은 어렵게 내고 싶은 의지로 문제를 만들 때 요 놈을 건드리긴 해요. 얘를 어떻게 건드리냐면 쌤 얘를 2배씩을 할 건데 그냥 2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빼고 여기 안에 가로로 얘를 2배씩 하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z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cx가 되겠죠. 됐습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 똑같은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여기 식을 잘 보면 봐봐. 요 2x제곱이 결국 이게 x제곱이 2개 있는 거잖아. x제곱이. 요게 2x제곱이죠. 그쵸? 저기 2y제곱 마찬가지로 y제곱이 2개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2y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제곱 2개, y제곱 2개, c제곱 2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y, 2yz, dx가 있는데 여기 있는 x제곱이 2개였단 말이죠. x제곱 2개, y제곱 2개. 이랬을 때 c제곱 2개. 자,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설명이니까. 여기 있는 x제곱 하나랑 y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xy 요거 3개 딱 묶어버리면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 가지고 뭐가 튀어나오겠어? 2분의 1에 중괄호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튀어나오죠. 그죠? 그치? 그리고 봐봐. 여기 있는 y제곱 한 개랑 c제곱 한 개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yz를 또 합치면 또 뭐가 나와요?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런 튀어나오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제 x제곱과 c제곱과 요놈 또 처리하면은 뭐가 됩니까? c 마이너스 x의 제곱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쵸? 즉 증명은 좀 빼버리고 결과적인 얘기만 잠깐 해드리면 이거 싹 지우고요.
여기 있는 제곱의 합의 곱을 뺀 놈들은 우리가 식정리를 잘하면, 알겠죠? 2분의 1을 빼고 2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좀 찢어가지고 식을 좀 재분배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3개가 숨어있는 식이에요, 얘가.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얘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문제 풀이를 들어가 버리면, 봐봐. x-y와 y-1을 가지고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속에 이미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했으니까, 아, 이런 완전 제곱식이 숨어있거든. 그럼 얘를 정리할 때 바로 이런 과정을 겪겠지만은 2분의 1에 x-y의 제곱이 나오고 y-2의 제곱이 나오고 c-x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뭐야? x-y가 이 자식인 거 알고 있고요. y-c가 요 놈인 거야.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얘가 나왔네?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두 식을 더해버리면 x-c라는 놈이 나오고 y 날라가니까, 그죠? 여기 더해버리면 얼마야? 4가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사실 얘를 제곱하나 뭐 요 놈 제곱과 똑같은데 모양을 맞춰주면요 c-x는 -4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1 = 2분의 1 가로 열고 x-y가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y-2라는 놈은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산수야 뭐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해버리면 답은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이런 경험 쌤이 이쪽 지금 1단원은요 이게 식의 계산입니다. 알겠죠? 뭐 수학적인 응용력이 뭐 필요한 문제가 곳곳에 조금씩 있지만 그게 주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경험을 해봐야지 사실은 풀이가 편한 문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뿐이지 뭐 수학적으로 막 되게 실력이 좋고 이런 친구들이 풀만한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는 좀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쌤이 새로 해준 것 뿐인 거죠. 알겠죠?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쌤이 또 내용 정리 하나만 추가를 시켜드릴게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은근히 가끔씩 건드립니다. 학부생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투척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경험에 근거한 그 기억이 없으면 사실 풀이하기 좀 애매하니까. 이걸 응용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얘가 들어있다는 걸 해봤어야 알지. 그죠?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뭐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 얘는 이제 공부를 그냥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럼 쌤이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거. 이렇게. 아, 여기 시간에 완전 제곱이 3개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면 알겠죠? 그럼 이걸 받아서 그대로 여기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배운 공식,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때 여기에서 만약에 잘 봐요. 얘 둘의 곱이 얘니까 사실 지금 쌤이 설명할 내용은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쯤이나 한번 볼만한 내용이긴 해요.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요거 하는 김에 같이 설명해 버리려고. 나중에 또 이거 설명하려면 이거 또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김에 봐봐요. 여기서 얘 둘의 곱이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c란 놈이 0이거나 또는 그죠? 이 자식이 0이 되면 얘가 0 되는 거 맞죠? 그죠? 얘도 곱한 게 얘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라는 거 식이 너무 기니까 요 식과 똑같은 게 이거 맞죠? 방금쌤이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그럼 양면에 2를 곱해버리면 남는 식이 이거야. 땡겨오면 x-y의 제곱 더하기 y-c란 놈의 제곱 더하기 c-x의 제곱이 0이라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우리가 봐봐. x-y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인데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곱한 거 3개를 더한 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셋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쉽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만약에 0이래. 무슨 말이냐면 이게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소리야. 아니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곱하면 양수일 건데. 그죠? 얘가 음수를 하다가 제곱하면 1 돼버리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넣어버리면 1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건 셋 다 0이라는 거야. 그러면 x-y가 0이라는 건 x랑 y가 같다라는 거고요. y-c가 0이라는 건 y랑 c가 같다라는 거고요. c-x가 0이라는 건 c랑 x가 같다라는 거죠. 즉, 요 놈이 0이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다시 말해서 봐봐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거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요 말인 거죠. x랑 y랑 c가 같다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치? 그럼 봐봐요. 이 긴 식에 숨어있는 하나의 또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세 수를 더한 게 빵이던가 세 수가 같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결과만 적으면 요 놈이 0이라는 건 세제곱의 합이 얼마나 같다? 3xyz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해되겠나요? 얘 넘기면 되니까. 오케이? 자,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얘 둘을 곱하면 얘인 건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이 식에 또 숨어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 둘을 곱한 게 이놈이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0이 되든가 이 자식이 0이 되면 얘가 0이 될 거니까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되든가 얘가 0 되는 게 곧 xyz가 같다는 소리야. 그렇게 돼버리면 세제곱의 합은 3xyz랑 같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노트에 적어놨던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한 가지 팁을 좀 달아놓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요 내용도 건드려버리면 이제 요거는 아는 것만 푸는 문제야. 그냥 대충 또 응용해가지고 풀기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건드려버리면 또 마찬가지 학교쌤의 의도가 또 이제 공부 좀 제대로 한 놈만 풀어라 이렇게 던지는 문제니까 요거 하나 딱 챙겨놓으세요. 알겠죠? 필기 하나 추가시켜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천천히 하세요. 거기 요것만 딱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선생님이 또 얘기한 김에 이게 인수분해에서 보통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좀 특이한 사항들은 가끔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자주 내는 주요 유형은 아니에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인수분해 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때 쌤이 이 얘기를 토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아마도. 뭐냐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그럼 딱 봤을 때 세제곱의 합을 인수분해 하려면 어차피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어떤 항들에 세제곱이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를 분명히 이용해서 풀라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를 보면요. 이거를 전개하는 것도 좀 무리고 왜냐면 3개짜리 하면 세제곱하는 건 전개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 나오니까. 그럼 얘를 딱 풀려고 하다가 이거는 인수분해 하시오가 질문인데 요걸 적용하는 예시 하나 보여주는 거야. 딱 막혀버린단 말이죠. 근데 가만 쳐다보다 보면 봐봐요. 얘랑 얘를 다 더하면 얼마야? x 2x 0 y 2y y 0 마이너스 2c c 0 그죠? 맞습니까? 즉 여기 들어있는 요놈들 다시 말하면 얘를 뭐 A라 쓰고 얘를 B라 쓰고 얘를 C라 쓰면요 현재 여기 모양에서 알 수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는 점? 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세 개 양이 빵이라고 방금 배웠으니까 그럼 이런 관계 만족하는데? 그쵸? 뭔 소리야? 세제곱의 합이 뭐랑 같다고? 3ABC랑 같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얘네들의 합이 빵인데 세제곱의 합에 대한 인수분해라래요. 이것들의 합이 빵이니까 얘는 3ABC랑 같을 거란 말이지. 이 성질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A가 되잖아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C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푸는 문제 아니야. 그죠? 단순한 매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은 특히나 모의고사나 수능을 출제하는 그런 출제위원들은 제일 싫어하는 문제야. 이런 게. 그냥 요 내용 알면 풀고 모르면 막히고 이런 문제를 사실 제일 싫어요. 근데 이제 학교생들 좀 입장이 다르니까 내가 알려준 내용을 애들이 기억하고 있나? 이런 걸 또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물론 학교쌤이 소개한 적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가끔 학교 선생님이 소개 안 할 때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 학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공부를 앞으로 쭉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내신과 수능이라는 이런 괴리감이 항상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죠? 뭐 탐구야 사실은 뭐 수능은 3학년 때만 해도 잘 나옵니다. 알겠죠? 물론 1, 2학년 때 내신이 잘 나온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얘기만 살짝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거 필기나 했죠? 팁을 알려드리면 이 수능을 얼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 아니에요. 모의고사.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볼 거니까. 그쵸? 맞습니까? 이 고1, 고2 학생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목을 바라볼 때 국영수가 일단 중요하니까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실력은 모의고사로 측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를 잘 본다, 뭐 1, 2등급 나온다 그러면 국어 영어를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실력이 나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노력도는 내신으로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요, 그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인 거죠. 보통 너랑은 내신 잘 나와요. 그냥 꼼꼼하게 잘 공부하는 친구들.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개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고, 국어 영어는 알겠죠? 국어 영어는 되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실력과 내신을 다 측정하는 게 일단은 1단계가 그 내신이 대참. 노력을 측정하는 1단계가 둘 다 내신이야. 1, 2학년 학생들은요,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신만 잘 받으세요. 모의고사, 선생님이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1, 2학년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 행위.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싫어한다는 건 그런 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게 필요한 친구도 있어요. 이미 내신이 1등급 정도 될 만큼 이제 출중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시험을 거쳐왔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봤어. 이미 내신이 딱 1등급 받았어. 그럼 걔는 그제서야 모의고사 문제를 풀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신을 확실히 잡아놨으니까. 근데 제일 그 안타까운 친구 중에 한 놈이 그거예요. 내신이 1등급의 친구들이 그래서 1등급이면 준비를 확실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는 점검만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문제야.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딱 우리 반에 1등급에 보니까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딱 공부하고 저거래서 얘가 실력이 좋은가 보구나.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모의고사를 사서 나 모의고사 좀 잘 나오게 만들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걔만큼 수학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 걔보다 시험을 잘 보면 돼요. 이게 좀 애매한 얘기잖아요. 선생님, 걔보다 수학을 못하는데 시험 어떻게 잘 보죠?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 수준은 절대 고등학교 과정을 오버하지도 않고요. 물론 걔가 그렇다고 고등학교 과정을 오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꼼꼼하고 실수 안 하고 그 우리 쌤이 좋아하는 파트들을 완벽하게 잘 공부해 놓으면은 잘 나와요, 점수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여러분 내신 점수가 아니란 말이야. 내신 점수는 너무 많은 게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이런 건 당연할 것이고 물론 실력이 좋으면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니까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 이 내신을 잘 잡기 위해서는 수학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인이 1등급까지의 어떤 수준이 아니면 모의고사는 손도 대지 마세요. 이건 만약에 나중에 또 뭐 쌤과 수업을 하다가 뭐 다른 학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되더라도 쌤의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의고사 나중에 내신 잘 잡아놓고 나중에 뭐 2학년 때쯤 손을 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잡으시고 얘를 잡을 때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이 학교 수업을 되게 잘 들어야 돼요. 학교 수업. 아마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잘해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더욱이나 얘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문제집도 좀 풀다 보면은 계속 그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맨날 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는 확실히 문제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 한 80점까지의 80포인트 문제는 어느 학교나 똑같아, 사실. 그럼 뭐 그냥 중요한 부분 나오겠지 뭐.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는 당연히 20%인데 이 20%를 만약에 내가 유형으로 잡겠다? 절대 못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걸 유형으로 잡으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를 떠나서 너무 많이 해야 돼, 수학을. 종류가 흉가 많거든. 그 중에 뭐 잘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긴 한데 뭔지 모르잖아. 그걸 다 못 잡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행위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떤 단어 문제인지. 그 단어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걸 하기에는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제일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 수업을 하는 수학쌤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학교 수업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 저희는 내가 학교를 왔더니 우리 수학 선생님 너무 막 설명도 어렵고 막 되게 막 짜증나고 막뭐 신경질 많이 내고 막 듣기 싫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 내용을 학교 수학 선생님은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저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고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면 돼. 학원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 선생님이 그냥 흘러갔어. 그거는 중요할 수 있어 분명히.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학원 선생님, 왜냐면 나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막 침튀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거 좋아하는 거야. 챙겨놔야죠. 왜? 고난이 문제 써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크 정도는 해야 돼. 내가 우리 학교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진 않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의 성향은 파악해야 돼. 그래서 다 보고 저 선생님 이거 중요시 여기구나. 이만 중요하게. 뭐 수업할 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이거 중요하다. 뭐 챙겨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말들 다 챙겨놔야 돼. 걔네들이 이거 잘하는 애들이야. 알겠죠? 뭐 집에서 혼자 막 수학을 독파해 정석 다 이해하고 막 좋죠 물론 여유가 있다면. 근데 수학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니까. 그죠? 수학만 할 수 없잖아요. 수학만 하면 잘하지. 내가 또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수학을 잘하거든요, 내가. 나는 왜 잘하냐? 수학만 하잖아. 내가 3학 시험에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보다 힘든 거 맞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거든. 왜? 나는 수학만 하잖아. 근데 고3 애들은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탐구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하루 종일 수학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효과적으로 수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작게 써가지고 수학을 잡아놔야 돼. 왜? 나머지 시간 다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스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수업 들을 때 너무 이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이해 안 해도 돼 사실. 알겠죠? 왜? 학원을 다니고 계시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애매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 가서. 선생님 이거 뭐 헷갈리는데 이거 중요한데 가끔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몰라 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버리면 돼.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좀 유대관계를 잘 친밀하게 유지해 놓는 게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가 안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 듣되 꼭 필기해 놓으세요. 우리 쌤의 성향. 알겠죠? 그게 정말 자원이야. 엄청난 자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군요. 네, 이제 곱셈공식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이기 때문에 쌤이 이제 주의사항이 되게 많아요. 내가 수업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 잘 챙겨놔야 돼.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위험 곱셈공식 활용하는 거 별건 아니고요. 이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건 하나의 유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곱셈공식 다루다 보면은 뭐 제곱의 합도 있고 세제곱의 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이 직육면체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곱셈공식의 테마는 뭐 요놈의 활용이지만 곱셈공식의 활용. 사실 곱셈공식 활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일 수 있으나 이제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요놈이에요. 이 직육면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길이가 A, 여기가 B. 요것도 한번 봐놓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안에 우리가 배운 곱셈공식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냐면 첫 번째 보통 모서리의 합. 그러니까 전체 모서리 길이의 합. 정확히 얘기하면 모서리 길이의 합이죠. 봐봐. 직육면체야. 모서리 몇 개 있어요? 12개.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4개. 그치? 그러면 A가 몇 개야? 4개. B가 몇 개야? 4개. C가 몇 개야? 4개. 그래서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쌤이 건널비를 구해볼게요. 건널비. 건널비 구할 줄 알죠? 그지? 밑면 몇 개 있어? 2개. A, B가 2개. 2AB. 옆면 몇 개 있어? BC. 2개. 앞면 CA 2개. 그래서 이 건널비 구하면 여기 나와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대각선의 길이 좀 해볼까요? 대각선의 길이. 요거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뭐 얼마 안 돼서 기억은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죠?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렇게 그으면요. 요 길이가 요거 밑변 직각삼각형이네. 그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E제곱. 그죠?
요거 가지고 또 직각상 요 직각이잖아. 그치? 쓰면 요 길이는 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부피. 부피 얼마야? 직면체 부피. ABC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죠? ABC에 됩니다. 이렇게 ABC. 그래서 요 내용들 봐봐. 이 직면체 들어있는 이런 구성 성분들을 보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합.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네. 이거 뭐야, 지금. 아무튼 그렇고요. 봐봐요. 합. 그 다음에 곱. 제곱의 곱.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셈공식 문제 낼 때 일부러 얘를 걸어서 내는 거야. 막 직면체 뭐 모서리 길이가 얼만데 건널비가 얼만데 이거 일단 얘기하는 거야. 왜?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한 개만 간단하게 풀어보면 한 개밖에 안 나왔어. 예를 들어 33번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 거고 33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서 직면체의 쫙 나와 있죠? 이 높이가 A고 뭐 가로가 B, 세로가 C인 상태인데요. 선분 AG의 길이가 루트 17이고 스톱 끊으시고 알겠죠? 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이 타이틀이 해석수학이란 말이야. 해석수학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 읽을 때 이렇게 독해할 때 끊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얘가 주어고 얘가 뭐 동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끊어봐야 돼요. 근데 가끔 좀 어려운 문제나 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그러는 거야. 쭉 읽은 다음에 선생님 어려운데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기게 아마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이렇게 길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딱 이해해서 뭔가 수학적인 포인트를 딱 잡아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보통은 어떠냐면은 간단한 문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 가지고 여기에 쫙 문제 만들었어요. 1번 문제. 이걸 풀어야지 그 다음에 연결이 돼. 그 다음에 있다가 여기 2번 문제. 이걸 풀어야지 얘 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돼. 그 다음 3번 문제. 그러니까 작은 문제 3개를 풀면 그 문제 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인데 애들이 이걸 그러면 요까지 읽고 하나 풀고 요까지 읽고 하나 풀고 요까지 읽고 하나 푼 다음에 이거 연결하면 답이 나오겠냐. 보통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 근데 애들 그걸 모르니까 문제를 하나로만 보는 거야 다. 그리고 막혀버리는 거죠. 왜? 아니 세 문제를 지 혼자 한 문제를 풀죠. 다른 애들 다 세 문제를 푸는데 그리 막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얘기하는 김에 더 들어가서 문제를 또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에 사용된 내용이 예를 들어 단원을 다 배웠어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뭐 1단원 곱셈 공식 사용됐고 뭐 여기 2단원 사용됐고 3단원 사용됐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한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야. 다른 모의고사 보니까 찡찡찡찡 나와 있는데 여기 4번 뭐 단원을 쓰고 5번 단원 쓰고 6번 단원 썼어. 그 나중에 내가 막 공부하다가 새로운 문제도 봤는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또 새로운 문제 막 있어. 여기서 이 1번을 여기다 집어넣어. 1번만. 여기서의 5번을 여기다 집어넣어. 5번과. 여기서의 뭐 3번 아니면 6번을 여기 집어넣어. 3번을 칠까? 3번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신유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유형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통으로 기억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나 기억해놨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기억해놨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 만나면 새로운 문제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또 막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해석을 왜 자꾸 강조를 하고 가르치냐면요. 여기서 이런 말 나왔어? 뭐 해야 돼? 내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거야, 수업하다가. 그래서 문제일 때가 스톱! 뭐 해야 돼? 왜? 요 한 문장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개별로 공부해놔야 돼. 노트에다가. 그래서 1번, 요런 말 나오면 요렇게 해야지. 2번, 요런 말 나오면 요렇게 해야지.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든 간에 재조합이 됩니다. 그럼 나는 그 짧은 그 문제풀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구성만 하면은 답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해석들을 여러분 노트에 정리해 놓는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실력이 출중한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문제 딱 보면 알아, 이제. 요거 1단원에 뭐 갖다 썼고, 2단원에 뭐 갖다 썼고, 이러면 이제 걔는 거의 내 수준 되는 거죠, 그걸. 알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노트를 매일 10분씩 정독을 해야 되는 거죠. 맨날 똑같아. 선생님 맨날 자소할 때마다 노트 읽어라, 복습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자, 다시 수업을 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볼게요. 문제 보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끊을 거야. 이건 쉬운 문제지만, 쉬운 문제도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돼. 알겠죠? 문제 보시면 봐봐요. 직면체가 있는데 A, B, C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AG의 길이가 루트 17이고 스톱? 일단 끊어야죠. 왜? 할 게 있으니까. AG의 길이가 곧 대각선 길이 아닙니까? 그죠? 이미 쌤이 설명한 게 있으니까 갖다 쓸게요. 그냥 알겠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라고요? 루트 17이라고.
그죠? 요건 별로 이쁘지 않으니까 항상 식은 이쁘게. 알겠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28이다. 스톱? 또 할 게 있잖아. 그지? 내가 배운 해석이 있으니까. 모든 길이 모서리 합이 얼마죠? 4개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잖아요. 그쵸? 얘가 얼마라고? 28이다. 그러면 이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건널비를 구하시오. 건널비는 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긴 하죠. 건널비는요.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2에 AB, BC, CA를 구해라. 뭐 이런 가벼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 조합해가지고 뭐 요거 제곱하면, 아니구나. 요거 제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단순 곱셈공식 문제를 직육면체 많이 건드립니다. 알겠죠? 왜? 구성이 이렇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식 나눗셈이란 겁니다. 요 놈은 그냥 뭐 한번 보여주는 수준이면 충분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넘어갈 거예요. 38번 문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2x제곱 뭐 설명할 건 따로 없어요. 필기할 것도 없습니다. 3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2를 해서 목과 나머지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럼 그냥 한번 내봐봐. 얘 나누기 숫자랑 똑같이 해. x 플러스 2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15 나누기 3 15 나누기 4로 할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초딩 때 15 나누기 4 해가지고 몫을 적죠. 얼마야? 3 3, 4, 12 3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3이다. 뭐 이거 쓰잖아. 그치? 네, 검사는 어떻게 하죠? 검사 얘 둘 곱해서 그리고 더하기 3을 하면 15가 나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냥 이 다항식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건데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때 똑같다라는 게 이 숫자와 매칭은 똑같은데 이제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이 최고차의 차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 포인트가 차수인 거죠. 혹시 중학교 때 이거 배웁니까? 혹시 중학교 때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요거 내가 지금 하려는 거. 안 배우죠. 그렇죠? 선생님 때문에. 봐봐. 얘를 나눌 때 봐봐요. x에다가 뭘 곱하면 2x 제곱이 되는지 파악하는 거죠. 누구 곱하면 돼? 2x 이렇게. 알겠죠? 똑같이 곱해가지고 2x 제곱 더하기 4x 맞죠? 빼세요. 빼버리면은 날라가고 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 1차와 1차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차수로 기준하기 때문에 x에다가 뭘 곱해야 얘가 돼? 최고차만 맞추는 거야. 그거 얼마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맞죠? 빼버리면 어떻게 돼? 없어지고 3 되겠죠. 얘를 뭐라 부릅니까? 우리 상수항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나눈 값이 1차기 때문에 이 상수항은 차수가 낮잖아요. 얘는 1차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최고차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얘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3 이런 식으로 하겠죠. 다항식도 나눌 수 있다 정도만 한번 보시고 해보면 되긴 알겠죠. 그래서 몫은 얼마야? 몫은 2x 마이너스 1가 몫이죠. 나머지는요? 3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검산 좀 해볼게요. 검사 어떻게 하죠? 얘 둘을 뭐 해야 돼? 곱해서.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은 에다가 더하기 나머지 3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이 자식 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나와야 되겠죠. 뭐 이런 작업이 알겠죠. 그래서 숫자에서 했던 그 작업과 똑같은 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식들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확장만 시키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2차 한경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차수로 기준하고 최고차항 맞추자 뭐 그런 얘기하긴 알겠죠. 별건 없습니다. 보시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을 다음 2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38번은 2번입니다. 알겠죠? 지금 풀어보면 봐봐요. 또 마찬가지예요. 2x 제곱 세제곱이구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1차항이 없으니까요. 자리를 잠깐 비워둘게요. 1 요래야지 그 산수하기 편하니까 알겠죠? 나누기 얼마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맞죠? 그죠? 나눗셈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맞추세요. 얘한테 얼마 곱하면 얘가 되겠어? 2x 그렇죠? 2x 오케이? 그리고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아니구나 마이너스 2x군요. 그죠? 빼면은 얘를 빼는 거죠. 빼면 사라지고 빼면은요 x제곱 빼면은 플러스 2x 플러스 1 되는 거죠. 네? 또 최고차항 맞추면 돼. 얘한테 1 곱하면 얘가 되겠네. x제곱 1 곱해야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또 빼면 없어지고 빼면 4x 플러스 2다. 얘 몇 차식이야? 1차식. 얘는요? 2차식. 나눌 수가 없죠. 차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나머지에 4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 답은 몫은 얘, 나머지는 얘. 그냥 끝납니다. 알겠죠? 검산 한 번 더 해볼게요. 검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 곱하기 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 곱하면 더하기 4x 더하기 2까지 하면 뭐가 나와? 원래 값인 2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나오겠죠. 알겠죠? 이건 검산근이야. 알겠죠?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거 없어.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식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을 체크해 놓고요.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일단은 그 식의 계산 첫 번째 파트인 곱셈 공식 파트는 그러하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항식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하지만 차수가 더 높을 때 나눠지는 거죠. 같을 때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뭐 3차를 2차로 나누는 거 가능하지만 그 2차를 3차식으로 나눌 수는 없고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런 식의 개념만 잘 잡아두시고 요것만 연습하시면 금방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갈 테마는요. 요것도 중학교 때 봤던 내용일 거야. 쌤이 수원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내용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미처 공부하지 않았던 나머지 얘기들 알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항등식이라는 내용입니다. 항등식. 항등식은 사실 이거 쌤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1학년 때인가? 그때 배울 것 같은데 항등식 배울 때 방정식도 배우지 않나 싶은데요. 이 차이가 뭐죠? 이 항등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건 얘가 방정식이 뭔지도 안다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네? 해는 여기 있긴 하죠. 얘도 해는 있긴 한데 사실. 네? 해가 많죠. 얘는 해가 많죠. 얘도 근데 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2차 방정식 해가 둘이잖아요. 100차 방정식 많아요. 100개 있겠지 뭐. 그죠? 뭐가 포인트일까? 는영. 그렇죠. 는영이 있는 건데,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등식, 뭐, x 더하기 뭐, y는 0이다. 이런 거 등식이라고 부르죠. 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사실 공부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정의. 알겠죠? 그, 선생님들이 정의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질문하지 말라고 정의로 방어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정의랑 여러분 중2 때 배웠죠. 증명할 때 배웠죠. 정의랑 정리 배우지 않습니까? 이건 차이가 뭐죠? 안 들어봤나? 정의와 정리.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나? 네? 뭐야? 똑같은 소리가 뭐 적어보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정의는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뜻이야, 뜻. 알겠죠? 정리는 성질이에요, 성질. 무슨 말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뭐였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질문 쌤,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부릅니까? 나의 대답은 글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정의야 정의. 이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이해되겠죠? 이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결정한 거야 그냥. 옛날 수학자들이. 나는 그 사람 못 봤지만 난 동의하지 않았지만 늦게 태어난 게 죄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건 정의고요. 그러면 이런 정의를 가지고 막 성질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똑같네? 이건 성질인 거죠.
이런 걸 정리라 부릅니다. 이런 거 증명이 가능해요. 뭐 삼각형이 양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가운데 뭐 이거 내렸을 때 뭐 얘가 뭐 합동이 돼가지고 여기 다 같지 막 이런 식으로 정리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성질이니까.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토대로 밝혀내는 것들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의는 질문하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로 선을 다 그을 거란 말이지. 나한테 질문하지 몰라. 알겠습니까? 그걸 알려면 수학의 역사로 가야죠. 역사를 가서 막 그 시대적 배경에서 왜 두 변이 같은 길이, 그죠? 그 삼각형을 왜 이등변이나 용어를 썼는지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의라는 건 그냥 단순히 뜻이야, 뜻. 알겠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인데, 항등식과 방정식도 정의가 있겠죠. 정의는 뭐냐면, 항등식은 이렇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방정식은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식. 차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항등식은 이렇죠.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다. 항등식입니다. 왜죠? x에 뭘 대입하든, 뭐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0을 뭘 대입하든 간에 얘는 항상 성립하죠. 아까 예나의 말을 잠깐 받아서 얘기하면은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좀 더 바꿔 얘기하면 모든 숫자가 다 해가 되는 거죠. 왜? 해라는 건 또 뭐냐면요, 이 등식이 성립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방정식은요, 특정 숫자에서만 성립하는 등식. 예를 들면 x 플러스 2는 0이다. 이건 방정식인 거지. 왜? x가 1일 때는 성립해 안 해? 안 합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성립합니다.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성립하는 등식. 그런 건 방정식. 알겠죠? 그때 우리는 이 숫자를 뭐라 부르죠? 해, 근이라 부르는 거죠.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그 숫자, 그걸 해, 근. 이런 걸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당연히 항등식이죠. 항등식. 알겠죠? 항등식을 쉽게 얘기하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쌤이 중딩 수준으로 문제나 출제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ax 플러스 b는, 너무 쉽게 기억이 하지만, 얘가 x의 항등식일 때 a와 b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 그죠? 그럼 우리가 항등식은 사실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뭘 대입하나, 그죠?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a가 얼마야? 2, b는요? 1입니다. 선생님 똑같은 문제를 고딩용으로 출제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쉬운 문제로. 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a 값과 b 값을 구하시오. 말장난을 치는 거야. 알겠죠? 임의의 실수 x가 무슨 말이야? x 값을 그렇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딱 요 두 개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표현과 등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내용들은 뭐가 나오냐면 표현만 달라지는 거야. 중학교 때랑.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항등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보통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x 값에 관계없이, 보통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얘는 똑같은 말이야 이게. x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뜻인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뭐가 나와 있어? 등식이 나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게 항등식이야. 오케이? 그때 우리가 이제 변수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이때 변수 가지고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봐봐. 물론 이런 문제를 만나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0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과 상수항이 있잖아요. 여기 없잖아. a가 뭐가 돼야 돼?
0. 그죠? B가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나올 건데, 만약에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답이. 이렇게 쓰는 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왜? 식은 이쁘게 써야 돼. 이쁘게 하겠죠. 벌써 이쁜데요? 아니야, 아니야. 변수가 누구야? A잖아요. 그러면 A를 당연히 뒤에 써야지. 변수가 A니까. 그럼 얘는 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X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써줘야죠. 알겠습니까? 얘가 계수인 거지. 얘는 상수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A에 대한 항등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가? X가 0이 돼야 되고요. B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장난치는 수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막 이렇게 X를 안 주고 K를 주고 T를 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냥 변수의 모양을 잘 봐줘야 돼. 그래서 꼼꼼함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특히나 고1 1학기 때 배우는 수학 1은요. 중학교 과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에 살만 붙입니다. 그때 뭘 갖고 장난치느냐? 그 디테일함. 얘가 꼼꼼하게 보고 있냐? 이걸 많이 건드린단 말이야. 또 쉽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봐봐. 이거 중학생들한테, 여러분 중학생이죠 사실, 그죠? 몇 차식이야? 이러면 다 2차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요. 몇 차식이야? 질문하면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2차식이? 한 표. 아니야? 그럼 뭐라고? 고딩들한테. 아, 내가 3학년만 지나가면서 불러다가 탁 시키고 싶다. 야, 몇 차식이야? 이렇게 문 열어놓고. 야! 몇 차식이야? 이렇게 좀 물어보면 걔네들이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차 이하의 식입니다. 기계입니다. 정확한 거죠. 요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딩과의 차이야. 왜? 중학교 때도, 선생님, 중학교 때도 이런 거는 2차 이하의 식이 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걸로 문제화 시키진 않아. 그잖아. 그냥 냅둬. 왜? 그런 꼼꼼함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계산력, 기본적인 이해력, 이런 걸 요구하니까. 근데 고등학생은 그런 것도 요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도, 자세, 꼼꼼함, 성격, 막, 이런 것들, 뭐 이상한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2차 이하의 식이죠. 왜요? A가 0이라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1차식일 것이고요. A가 0이고, B도 0이라면, 상수할 것이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해야 돼. 절대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함이 분명 들어가 있는데 공원 선생님 또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알겠죠? 그때 보고 어쨌든 항등식은 이런 건데 그때 이제 우리는 푸는 입장이니까 알겠죠? 항등식을 쉽게 얘기하면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방금처럼 그렇게 계수들을 파악해낼 건데 그럼 항등식의 모양은 이건데 우리가 풀이를 들어갈 때는요 이건 중학교 때 풀이와 똑같아요. 선생님 크게 두 가지 풀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수에 따른 관한 내림차수를 진행하시고요. 그래야지 양변이 똑같은지 확인할 거 아니야. x가 변수야? x는 내림차수 촥. 내림차수 촥. 알겠죠? 그 두 양변이 어떻게 돼야 돼?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돼야 돼? 항등식이 되려면 같아야 되겠죠. 그냥 같으면 안 돼. 어떻게 같아야 돼? 완전 같아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생겨야 돼. 여기 2x 플러스 1이야. 여기도 2x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죠. 그 식을 비교해서 푸는 풀이가 있고요. 그래야 항등식이 되니까 알겠죠? 두 번째로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야. 성질 이용 뭡니까? 항등식이 뭐라 그랬어? x에 뭐를 대입하든 성립하는 등식. 그죠? 그러면 아무 숫자 대입하는 거죠. 몇 개의 수를 대입하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볍게 또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면 자, 슬슬 지겨워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힘냅시다. 알겠죠? 지금 이제 확실히 좀 길죠, 길기는. 그죠? 테스트에 보고 이제 수업까지 가면 총 3시간 과정을 여러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몸도 좀 나긋나긋해지고 지금 딱 시기가 제일 이제 힘들어지는 시점이에요. 지금 딱. 요때 타이밍이 이제 힘든 타이밍인데 여기 아마 한 2주만 지나면요 또 자연스러워집니다. 인간이라는 게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예,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히려 뭐 2시간 수업하잖아. 뭐 섭섭해 막. 알겠죠? 아, 뭐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끝난 느낌? 막 이런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표정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볼게요. 43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43번.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문제야. 봐봐. 2x 플러스 a bx 플러스 2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요 식은 밑줄을 하나 치겠습니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스톱. 그죠? 누구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이 척척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할지 아니면 몇 개의 수를 대입할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근데 분명 둘 다 필요해요. 너무 한 가지로만 가지 마. 나중에 문제를 진짜 막 교묘하게 내거나 막 되게 세밀하게 내면요. 둘 중에 하나로만 가야지 편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풀리는데 가급적이면 두 풀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택해서 푸는 게 좋아. 알겠죠? 얘는 쌤 생각은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 쌤 저는 두 번째가 편한데요. 그럴 수 있지만 알겠죠? 쌤은 첫 번째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들어가면 내림차순 해야죠. 그죠? 선생님 잘 봐. 지금 변수가 x야. 알겠죠? 일단은 그냥 전개해 볼게요. 2bx제곱 4x 천천히 할게요. 4x 플러스 abx 이렇게 그 다음 2a 까지 적었죠? 꼼꼼해야 돼. 이뻐 안 이뻐? 안 이뻐야죠. 그죠? 어떻게 써야 이뻐? 2bx제곱 x는 2차식 변수가 x야? 예 4 플러스 abx 플러스 2a 아 이쁘네요. 이렇게 써야지. 알겠죠? 이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야.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 지금 x가 변수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얘가 만약에 변수가 a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 자식 뭘 모르는 자식이야. 그냥 식만 적는 거 봐도요. 아, 수학 못하는 줄 알고 있어. 하나의 식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a야. 아, 다시 써야지. a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두 개 있네요. bx 플러스 2의 a. 딱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처럼 성격이 깔끔한 친구들은요. 나머지 항 쓸 때도 가로를 씁니다. 나머지 얘네들. 2bx제곱 플러스 4x. 깔끔한 성격을 가진 나로서는 알겠죠? 이런 가로를 좋아. 물론 이거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는데 오바야. 알겠죠? 변태야. 변태인데 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변수가 a라면. 이런 습관은 완전 잘 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쉬워져.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x가 변수니까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써야죠. 그지? 그럼 얘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랑 똑같은 거 맞지? 비교 완전 똑같아야 돼. 2b가 2여야 돼. 아, b가 얼마야? 1. 그리고 얘도 볼 수 있지만 얘를 볼게요. 2a가 2여야 돼. a는 2 이러면 되겠죠. 풀이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 미안합니다. 네.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요. 하겠습니다. 끝나요. 풀이는 간단하죠, 그죠? 옛날 기억만 잘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대입 문제도 하나만 살짝 얘기할게요. 대입 문제 보시면 44번 문제입니다. 보시죠. 요것도 대입하러 맞는 문제야. 이게 지금 이제 개념서기 때문에요. 설명용 문제들이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bx-1, x-2 더하기 c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얘가 밑에 쓸게요. 6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입니다.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사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뭐 개념용 문제다 보니까 알겠죠? 보통은 이런 표현 쓸 것 같아요. 1번처럼 알겠죠? 위에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 씁니다. 어쨌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인 거 맞죠? 당연히 이거 전개해가지고 내림차순 하면 1번처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러기 싫어서 2번을 쓰는 것 뿐인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a 값과 b 값과 c 값을 구하려면 힌트 몇 개 필요해? 힌트 a, b, c를 다 구하려면 3개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사용할게요. 그죠? 얘가 항등식이면 x에 뭘 대입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지? 아무거나 대입해서 풉시다. 첫 번째 x에 뭐 대입할까? 1. 그죠? 이유는 1은 좋은 거야. 왜? 얘랑 이 모양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쌤 왜 1을 대입합니까? 쌤 저 0을 대입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0을 대입하면 본인이 고난인 거야. 1을 대입해야지 빵빵 되니까 산수가 쉬워지지. 단순한 이유예요. 뭐 중요한 이유 아닙니다. 알겠죠? 단지 내가 1을 대입하는 건 산수하기 편하니까. 알겠죠? 1을 대입하면 빵, 1 대입하면 빵,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c는 나 대입만 한 거야. 그죠? 1 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6이네. 아, c는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냥 단지 항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는 것 뿐인 거지 뭐 꼭 1을 대입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다만 산수가 쉬울 뿐이니까. 두 번째 뭐 대입할까요? 산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2 대입할게. 2. 왜? 요 모양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계산 쉽게 하려고. 알겠죠? 2 대입하면은 뭐 2 넣어버리면 요거 3에 2는 2 넣으면 빵, 2 넣으면 빵, 2 넣으면 24 빼기 18 빼기 3이니까 3이네 3. A가 1이구나. 그냥 숫자를 센스 있게 잘 대입하다 보니까 값이 금방 나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은 거 뭐 대입할까요? 네, 마이너스. 아, 보이죠? 이 때문에, 그지? 이 때문에. 그죠? 그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빵. 얘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6b는 빵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어려워 6 더하기 9 마이너스 3이 얼마입니까? 12네요. b는 2다. 그래서 성질을 이용해도 충분히 풀 수 있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요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 많이 보던 문제니까 자 한 단계 업시키면 45번 문제입니다. 세 문제가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인데 보시죠. 잘 봐요. 자 지금 문제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분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3 얘가 자 이건 등식이 아니에요. 얘가 x, y에 관계없이 항등식의 느낌 나죠? 관계없이 뭐래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그 원론적인 풀이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석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봐요. 요 식이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보기 밑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보기 밑줄 하나 칠게.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요 문장을 딱 보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또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씁니다. 얘가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데 는 A, B는 쓰고 있으니까 뭐 K가 쓸까요?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왜? 봐봐. 얘가 X, Y에 뭘 대입하든 항상 똑같은 게 나온대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때 이렇게 문자를 탁 쓸 수 있는 이 친구 수학 잘하는 친구야.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쌤이 요 포인트도 많이 얘기할 건데 내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근데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막혀있단 말이야. 머릿속에 생각만 하죠. 아니야. 문자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문자를 잘 사용하면 되겠죠? 요 놈이 항상 일정 것 같는데 얘가 뭐 K라 치자겠네. 뭐 P라 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이제 등식이잖아. X와의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 맞죠? 그죠? 우리 이런 거 뭐라 불러? 항등식이라 부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분수라서 헷갈리니까 봐봐. 곱해버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3은 kx 더하기 2ky 빼기 k다. 이거 맞습니까? 얘가 어떤 변수의 항등식? 어떤 변수? x, 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 식은 이뻐 안 이뻐? 네? 어때요? 이걸 넘기면 안 이쁜 식이 맞지만 현재 상태로서 이쁜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여기 식 보시면 봐봐.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x, y 없는 식.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x, y 없는 식. 그죠? 각각이 내림차순 잘 돼 있는 거야. 각각은 알겠죠? 이걸 만약에 넘겨서 만약에 식이 ax 마이너스 kx by 마이너스 2ky 더하기 3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써있으면 안 이쁜 식이죠. 묶어줘야지. x는 x대로 y는 y대로. 근데 지금은 찢어놓은 상태니까 알겠죠? 뭐 상관없죠? 각각을 보면 괜찮습니다. 이런 건 알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x, y의 항등식이려면 양변이 똑같이 생겨야지. 어떻게 됩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k. b는 2k. 3은 마이너스 k. 그죠? 그럼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집어넣어버리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을 빼겠죠. 이해됐습니까? a값, b값 다 구했네요. 오케이? 여기서 쌤이 설명한 요 상황. 이 식이 일정 값을 가져? 그럴 때 이렇게 는 k를 딱 쓰는 거야. 이건 수학적 실력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잘하고 있는 해석인 거죠. 요거는 꼭 챙겨 놓으셔야겠죠. 나중에 유사 상황 만나실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 문제랑 똑같은 걸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문제 풀다 보니까 뭐 어떤 식이 일정 값을 갖는데 그때 는 K 타 이런 문제 해서 잘하는 거죠. 그 한 가지 파트가 알겠죠? 요건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여기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 연계성도 생각했을 때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수학을 내신보다 모의고사 쪽을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걸 잘해요. 공부는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얘가 하는 말을 잘 지켜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x, y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걔는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정리해 놓은 게 없어. 그럼 수학적으로 풀 줄 모른단 말이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x, y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x, y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야? x에 뭘 넣고 y에 뭘 넣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야. 해보는 거야. 정말 중요한 행위거든요. 해보면 x에 일단 내가 풀 줄 모르니까 제일 쉬운 거 0 넣고 y 0 넣어볼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렇구나. 그지? 한 개 더 넣어볼까? x에 0이 좋아. y 1 넣어보자. 그죠? 상관없대잖아. 0, 0, 1, 1 넣으면요.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분의 0, 1 넣었으니까 b 더하기 3 아니야? 그지? 얘가 마이너스 3 돼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6 돼야 되겠네. 그죠? b는 구했네? 제일 구하는 거야. x에 1 넣고 y 0 넣어볼까? x에 1 넣고 y 0 넣었어. 안 돼. 왜 안 돼? 분모가 0 되니까 안 되잖아요. 잘못 만들었어. 바꿔 뭐, 이런 사람 뭐, 조금 되지. 2 넣고 0 넣었어. 1분의 2 넣고 0 넣었어. 2a 플러스 3은 뭐가 돼야 돼? 또? 마이너스 3 돼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래갖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갖고, 난 수학을 잘해. 막 이런단 말이야.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걔는. 뭘 잘하는 거야? 겁이 없죠, 일단. 정말 좋은 행위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볼 때, 수학은 어려운 거니까,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겁을 낸단 말이야. 그럼 지고 들어가는 거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 공부를 해야지 못 푸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부 안 해도, 이 겁대가 없는 것들이 막 풀어, 그냥. 답이 나와. 왜? 덤비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 중요한 역할이 언제 이제 비로소 빛을 발하냐면 수능에서요. 수능은 이런 게 정말 잘 먹힙니다. 물론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거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고3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내신만 졸라 잘하는데 선생님 수능이 안 나오는데요. 겁이 많아 얘는 분명히.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저 이런 자세 돼 있는데요.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면 베이스가 없잖아. 둘이 딱 만나면 바로 수능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 성격이나 또 수학이나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도 더더욱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신 때 연습 가능해. 이렇게 알겠죠? 해봐.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몸에 배인 친구들은요. 이렇게 풉니다. 이제 함근식에 들어있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게 이런 거거든. 봐봐.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다. 이거 함근식 맞지? 그쵸? 그럼 함근식은 당연히 두 식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두 식이 똑같다라는 건요. x에 뭘 대입하든 성립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2항을 배웠으니까 이게 왜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 2x 넘겨볼게요. x 어떻게 돼? 사라지죠. 1은 1이잖아. 그죠? 야 이거 당연히 똑같은 식이잖아. 그 x가 이미 있어 없어? 이 식에는? 없죠. 원래 항등식의 본질은 얘가 쌤이 이제 항상 성립하는 등식 변수가 있잖아. 그지?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실제로 그 식에는 x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하든 간에 어차피 x는 없는데 뭐 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제 항등식의 좀 더 심화된 본질에 대한 얘기. 그럼 그런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풉니다. 봐봐요. 딱 봤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첫 번째 하면 말이 돼? 안 될 거 아니야. 왜? x, y가 있는데 막 대입했는데 어떻게 같은 값이 나와? 실제로 여기에는 x, y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x, y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아니야. x, y는 없는 식이야. 그럼 어떻게 없겠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지. x분의 2x 뭐 이런 식인 거야. 야, 얘 x에 뭘 대입하든 값은 얼마야? 2 아니야? 왜? 여기는 x가 없는 식이니까. 그런 게 항등식의 본질이거든 원래. 그럼 이런 본질까지 공부했어. 그럼 딱 보면 이게 지금 x가 없으려면 잠깐만 있어. 단서가 되는 게 얘 하나밖에 없어.
그죠? 얘가 약분되려면 몇 배 해야 돼요? 마이너스 3배, 그죠? 아, 분명히 이 식에 마이너스 3배가 위에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약분과 묶어내가지고 약분처럼 돼버린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배니까 마이너스 3배 하면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A는 마이너스 3이었을 겁니다. 왜? 그 시기엔 XY가 없었을 거니까. 얘네 수학을 정말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쌤이 지금 같은 문제로 자꾸 여러 개 풀어줬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요. 야, 너네 이렇게 풀어야 돼. 아니야. 뭘 이렇게 풀어. 첫 번째 풀이 아 좋아요. 는 K 놓고 딱 정리해가지고 한 번씩 슉슉슉 아주 잘한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걸 못했어. 시험 상황이야. 쌤 시험 상황 제가 몰라가지고 몇 개수를 대입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몇 개수만 대입하는 걸로만 풀면 안 돼. 왜냐면은 수학적인 풀이가 필요하니까. 아, 뭐야 도대체.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히 중학교 때 이제 뭐 쌤들마다 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은 이런 풀이에만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뭐 선생님 항문식 마이너스 3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죠? 뭐 A는 뭐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풀 길은 많아. 이해되겠나? 이게 이해가 편해? 이걸로 가 그러면 안 돼? 다른 걸로 풀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은 잘 보면 되는 거야. 쟤보다 자꾸 수학을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되는 고등학교의 모든 시험은요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율라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과서 수준으로 풀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수학을 율라 잘하는 새끼는 새끼라 그랬나? 네. 율라 잘하는 놈은 흥분했나 봐. 네. 율라 잘하는 놈은 이렇게 풀겠지. 풀이 시간이 1분이야. 슉!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 냅둬 그냥.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제대로 단계적 절차를 가서 3분의 풀어 그냥. 그럼 돼요. 그럼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내신은요. 걔보다 내가 수학을 못해도 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뭐 내가 수학을 잘하네 못하네 아 괜찮아. 잘하면 잘하는 실력 갖고 풀면 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실력 가지고 연습을 잘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잘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풀이는 쌤이 뭐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풀 내가 다 쳐줄 거야. 뭐 이런 거 하지마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 구역은 내가 다 짜줄 거예요. 그래서 쌤은 노트를 정리시키는 거야. 왜? 내가 다 선을 잘라줘야 돼. 아니면 또 혼자 어디서 오버하고 있거든. 그게 오버하는 내용이 나중에 필요한 내용이면 내가 허락을 해요. 아 그럼 필요해.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왜냐면 쌤은 고1부터 고3까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풀이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한 가지 내용을 배우면 뭐 예를 들어서 1분 만에 풀 수 있어. 되게 쉽게. 오케이? 근데 얘는 고1 때만 사용되고 앞으로 쓸 일이 없어. 그런 풀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푸는데 3분이 걸려요. 얘는 1분 걸리는데 시간이 3배나 걸려. 근데 이 풀이는 고2 때 또 나오고 고3 때 또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뭘 가르치겠어요? 난 얘만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다 막 질문하다 보면은 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얘를 잘 써먹고 있어. 그런 친구 발견되면 그제서야 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 이거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쌤 입장에서는. 왜? 아, 이번에 한 번 쓰고 안 쓸 놈인데 굳이 그거를 막 기억하려고 시간 낭비하고 막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한 가지 내용으로 여러 개의 문제 푸는 게 좋은 거지. 이 문제 이렇게, 저 문제 이렇게, 그 문제 다 외우고 있어. 나중에 안 써요, 어차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내용에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쌤이 이제 노트를 관리할 때 그 틀을 내가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나머지 추가되는 내용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왜? 학교 쌤 수업 듣다가 괜찮은 내용도 저건 아니지. 그 내가 뭐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되게 좋은 걸 알려줬어. 아, 저건 알죠, 그러면. 그 노트는 잘 관리하시되, 그 틀은 쌤이 잘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쌤이 정리를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 수업도 나중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론 지금 우리가 방학 때 사실 진도가 한번 돌 거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 될 거긴 한데, 가끔 이제 쌤 풀이와 해설지 풀이 오고 학교 쌤 풀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한테 가지고 오면 돼.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으면서 학교가 이렇게 풀던데요? 그럼 내가 그 두 개를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이 풀의 뭐 장점이나 나중에 추후에 사용될 내용들 이런 것들도 얘기해 드릴 것이며 선생님이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푼 이유도 얘기해 줄 것이며 아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되게. 알겠죠? 나는 따져야지. 왜 넌 이렇게 푸냐?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난 어차피 학교 쌤들 풀이를 다 알고 있으니 그죠? 그거는 정석대로 푸시니까 학교 쌤들은.
학교쌤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쌤들이 교과서적인 풀이, 해설지적인 풀이로밖에 풀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이라서 그렇죠. 자기가 할 일이 그거니까. 학교쌤도 분명 막 뭔가 일단 노고하고 함축적인 풀이도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수업 때 잘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있어. 나는 이제 이게 우리가 사교육이니까 선생님 밖에서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나랑 어떻게 호흡이 잘 맞고 하면 나랑 1학년, 2학년, 3학년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계속 걔를 책임지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이 좋고 선생님이 좋다 하더라도 1학년 때는 가르쳤지만 2학년 때 내가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개념을 막 자기만의 스타일로 막 애를 조져놓으면 2학년 때 다른 선생님이 들어왔단 말이야. 걔가 연결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연결된 그 하나의 공통된 교과서적인 방식대로 가르치자라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냐,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은 물론 그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강사일 뿐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스타일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잘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비교되는 게 있으면 꼭 나한테 와서 확인해야지. 그러면 그 의도를 나밖에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늘 원래 나머지 정리 살짝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항상 그래요. 네. 특히 예비고일 학생들은 별개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줄일 겁니다. 진도나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숙제는 여기 53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나머지 정리는 다음 시간 한 타임이면 정리가 끝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